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이터 탐정이 되어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하나 해결해 볼 겁니다. 사건명은 바로 사라진 안정성을 찾아서 불안정적 시계열 미스테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사 계획 한번 보실까요?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파악하고 중요한 단서를 찾아 나설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원인을 딱 짚어낼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 짓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모든 수사의 시작은 어딜까요? 바로 사건 현장이죠. 우리 시계열 분석의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건, 그게 바로 이 불안정성이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카멜레온 같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죠. 평균이나 분산 같은 기본적인 특성들이 막 제멋대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믿고 분석했다간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좋아요. 그럼 이 변덕스러운 용의자 어떻게 찾아낼까요? 모든 탐정에게는 직관과 도구가 필요하죠. 우리의 첫 번째 수사 도구는 바로 자기 상관함수, 줄여서 ACF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단서를 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ACF,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간단해요. 과거의 나가 현재의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냐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데이터의 기억력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금방 잊어버리는 쿨한 성격인지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곱씹는 뒤끝이 있는 성격인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여기 두 용의자의 프로필을 한번 보세요. 왼쪽은 안정적인 시계열의 ACF입니다. 어때요? 막대 그래프가 몇 판 안 가서 확 줄어들죠? 이건 과거는 과거일 뿐 하고 금방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아주 건강한 상태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용의자, 불안정적 시계열의 ACF입니다. 막대 그래프가 줄어들긴 하는데 아주 느릿느릿 질질 끌면서 줄어들죠. 과거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패턴, 이게 바로 불안정성의 아주 강력한 증거, 일종의 지문인 셈입니다. 근데 그냥 그래프 모양만 보고 이건 느리게 감소하네 라고 판단하는 건 좀 주관적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탐정의 직감도 중요하지만 재판정에서는 통하지 않죠. 우리에겐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제출할 과학적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단익은 검정, 이름하여 디키플러 검정이죠. 이건 통계학이라는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 안에 단익은이라는 범죄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밝혀내는 방법입니다. 이 검정 과정은 진짜 재판이랑 똑같아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일단 귀무가설로 단익은이 존재한다. 즉, 용의자는 유죄다라고 설정하는 거죠. 둘째,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게 바로 T통계량이라는 숫자예요. 마지막 셋째,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가 수집한 증거, 즉 T통계량이 유죄 판결 기준선인 임계값을 넘어서는지 비교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론은 충분히 배운 것 같으니 이제 실제 사건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데이터는 바로 개인 소비 지출 로그 데이터, 줄여서 LPC 데이터입니다. 자, 검정 결과를 보시죠. 우리가 확보한 증거, T통계량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0.887이네요. 그런데 판사님이 정해준 유죄 기준선, 즉 5% 유의 수준 임계값은 마이너스 3.43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유죄가 되려면 우리 증거가 이 기준선보다 훨씬 더 작아야, 즉 더 강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0.88은 마이너스 3.43보다 훨씬 크죠? 이건 증거가 너무 약하다는 뜻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용의자가 유죄라는 처음의 가설, 즉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땅땅땅 판결합니다. LPC 데이터는 단익은을 가지고 있다. 즉 불안정하다. 이런, 용의자가 유죄라는 건 알았는데 그럼 이제 어떡하죠? 이 불안정한 데이터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이대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마는 걸까요? 아니요. 포기하긴 이릅니다.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1차 차분이라는 기술이죠.
이건 뭐냐면 데이터의 현재 값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제와 오늘의 차이, 즉 변화량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발상의 전환이 불안정성이라는 고질병을 치료하는 아주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결과를 보세요. 와, 이건 정말 놀랍네요. 차분이라는 치료를 한 번 해줬을 뿐인데 티통계련이 무려 마이너스 15.98. 아까랑은 비교도 안 되게 강력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임계값 마이너스 2.87보다 아주 훨씬 작죠? 이 정도면 뭐 빼도 박도 못하죠. 우리는 이제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귀무가설, 기각. 즉, 차분된 데이터에는 더 이상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사건 해결입니다. 자, 그럼 오늘 길었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사건 보고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사의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불안정적 시계열은 분석 결과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라는 것. 둘째, ACF 그래프가 아주 천천히 감소하는 건 이 녀석이 남긴 결정적인 지문이라는 점. 셋째, 단위근 검정은 용의자를 확정하는 과학적인 증거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해결된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만약에 용의자가 둘인데 둘 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계열이라면 어떨까요? 이 둘은 영원히 예측 불가능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불안정한 두 사람 사이에도 어떤 안정적인 장기적 관계, 즉 공적분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미스터리는 다음 시간에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